자, 시아버지가 며느리 집을 찾아가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지난 8월 3일 저녁 8시에 이 70대 시아버지가 그 40대 며느리가 사는 집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찾아가는 길에 광주의 한 마트에 들러서 흉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겉옷 주머니에 그 흉기를 넣어서 숨긴 상태로 며느리가 사는 아파트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집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8분가량을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난동을 부렸고요. 그래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돌아가지 않고 그 아파트 분수대 근처에서 1시간가량을 배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 며느리가 이제 그 현관문을 안 열어준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 도대체 시아버지가 무슨 억하심정으로 며느리에게 흉기를 들이대려고 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파트 두 채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경제력이 좀 이 여유가 있으신 모양이에요. 결혼 초기에 이 아들하고 내 아들 내한테 아파트를 두 채나 사셨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뭔가 두 사람이 좀 안 맞았던 모양입니다. 계속 행실도 마음에 안 들고 말투도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이 결혼 초부터 싸웠대요. 자주 다퉜는데 그럼 뭐 며느리가 어떻게 했겠어요? 찾아가지를 않았겠죠. 그리고 아파트 사줄 때 시부모님들 사줄 때는 되게 집 가까이 사주는데 가까이 살면서도 이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해. 이게 불효라고 생각하고 불만이 굉장히 쌓여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자, 일단 거기까지는 뭐 시아버지 입장에선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 자, 뭐가 됐든 이 시아버지와 이 며느리 사이를 중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들이죠.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아들이죠, 예, 남편. 아들. 근데 제가 보니까 아들도 이제 진절머리가 났던 것 같아요, 아빠한테. 왜냐하면 이 아빠는 지금 그 며느리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 부인 그 며느리 때문에 이 가정이 다 파탄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혼해. 계속 이렇게 이혼을 하라고 아들한테 종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싫어요. 뭐 좀 우리가 왜 이혼을 해요 하면서 이제 계속 아버지랑 의견 충돌이 심했었나 봅니다. 이 사건 당일에도 야, 너 이혼해. 계속 아들한테 이혼을 종용했지만 아들이 이혼하지 않겠다고 집을 나가버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격분해서 지금 이와 같은 범죄를 범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아, 이게 참 뭐 많은 관련 기사에 정말 많은 이런 갑론을박이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아마 이 시아버지라는 사람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그냥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 또 그랬을 거예요, 분명. 예. 아, 근데 이제 저희가 좀 댓글을 찾아봤더니 교수님, 시아버지가 잘못한 건 맞지만 어쨌든 집도 사주고 두 채씩이나 사주고 했는데 연락 한 번을 안 했다는 거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고 또 다른 거 오죽했으면 전화도 안 했겠냐. 네. 오죽했으면 아들까지도 그렇게 그냥 에이, 아버지를 이렇게 등졌을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다 이제 일단은 추측이죠. 뭐 정확한 팩트를 아직은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 말이 사실이라면 집을 두 채를 사주고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했는데 18년이나 찾아오지도 않았다. 멀리 살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이제 사실 어르신으로서는 굉장히 화가 나고 괘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이 시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와, 며느리가 괘씸하다고 흉기를 들고 가서 죽이겠다고 나가시다니.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어련했으면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1라운드에서는 누가 잘못했을지 모르지만 둘 다 화가 났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 라운드에서는 무조건 시아버지가 잘못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차라리 아들하고 연을 끊으시는 게 낫지 아들한테 너를 이혼하고 너라도 다시 와라 이렇게 얘기해서 저 집을 그렇게 풍비박산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혼을 하라 그러니까 아들이 나는 내 가정을 지키겠다 그러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흉기를 사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며느리를 죽이겠다고 집으로 찾아가는 시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뒷부분에서 보면 시아버지가 무조건 더 잘못한 건 맞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시아버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이 시아버지의 범죄는 살인 예비입니다. 그러니까 천만다행으로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범죄를 준비하는 경우도 살인이나 강도같이 특별히 강력 범죄는 예비만 해도 처벌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징역 10년 이하 징역으로 굉장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살인죄니까 사람 마주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또 뭐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했기 때문에 집행유예 2년에 그쳤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전해드린 내용은 이제 판결문에 기초해서 거기에 뭐 나와 있는 내용만 전해드리다 보니까
이 당사자 이 가족분들이 보시기에는 뭔가 좀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 결국 일단 뭐 들으신 것처럼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해서 집행유예로 이렇게 선고가 됐는데 이게 또 이제 나중이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며느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 이게 정말 시아버지를 용서해서인지 어쩔 수 없이 용서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뭐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 너무 심하지 않냐면 이런 주변에 압박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사실 추정입니다만. 근데 여기 보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붙였죠. 보호관찰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아버지가 범행의 폐해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내가 한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야. 이게 무슨 범죄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재범성 위험성 평가 결과를 보니까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재범을 보거나 다시 또 위해를 갈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아이고야. 그러니까 결국은 보호관찰이라는 건 보호관찰관에게 뭐 주거 이전할 때도 신고하고, 사실 보호관찰관이 이제 범죄 예방하고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앞으로 화해해서 잘 살면 너무 좋은 해피엔딩이 될 수도 있지만, 혹여라도 그런 일이 추가적인 범행이 생기는 것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지금 보호관찰을 내린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일단은 이 피해자였던 며느리에 대한 보호도 주변에서 꼭 같이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